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께서는 어떤 전략들 고민하고 계셨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머니왕 1부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좋은정보 위원님과 함께할 텐데요. 좋은정보 위원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방송에서 얻는 그 맥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얻는 그 종목에 있어서 행복한 꽃길 동행까지 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시 20분경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제부터 좋은정보 위원님과 시장 분위기 짚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떤 흐름 보셨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활약이 눈부셨던 한 주이기도 했었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슈 있었던 종목들의 엄청난 플레이도 있었습니다. 네, 뭐 한 주 동안 그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나 코스닥 다 주간사를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양봉. 예, 우리 화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을 좀 유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봇 섹터도 괜찮았고요. 특히 2차 전지에서 전고체, 그다음에 또 이제 금요일은 일부 또 방산주까지 아주 멋진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로봇을 얘기하면은 뭐 삼연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그다음에 또 전고체 쪽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삼성 SDI, 예, 그다음에 또 방산 쪽에서는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주는 어떨 것이냐?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예상됩니다.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밤사이에 또 엔비디아가 뭐 멋진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다음에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가 로봇 뭐 이런 성장주에서는 우리가 눌림목마다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번 주 또 한 주를 마무리했으니까 이미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림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어떻게 정의될 것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주간 차트예요. 예, 그래서 역시 또 양손으로 마감했죠. 뭐 삼성전자가 뭐 1등 공신했습니다. 야, 좀 대단해요. 젠슨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HBM 뭐 테스트 중이다. 뭐 좋게 뭐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참. 그리고 친필 사인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승인. 나 그것까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야, 참 절묘해요. 우리 화사님께는 삼성전자 차트 좀 잠깐 보세요. 내가 띄우질 않을 테니까. 네. 이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맥점을 노리는 게 또 한 번 중요하다. 왜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 이 시간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렇게 코스피 상승을 유도했거든요. 다시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시죠. 그러면 이제 적산매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3월달 초에 2월달부터 이제 3월달 또 한 번 양선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약 후강 양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달에서 큰 양봉을 만드는 것보다도 차라리 도지로 가져가면 4월달이 좀 괜찮을 것도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봐도 좀 상승이 둔화되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위에서 적산병 나오면 굉장히 흥분해요. 보통 여러분 그렇게 배우시죠. 어떤 증권 방송을 통해서나 또는 뭐 너튜브라든가 기술적 분석을 보면 적산병을 노리라. 저는 적산병 나올 때 위에서 경계합니다. 어느 때가 기회라고 그랬죠? 바로 이럴 때예요. 이게 지나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과열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종목이 없느냐. 지금 장은요, 활발한 종목 장세예요. 그것도 많이 오르는 종목이 아니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있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명암이 너무 엇갈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내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저점에 잡으신 분과 야 됐다 뭐 젠수랑이 좋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 삼성전자가 결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건지 또 한 번 그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미 뉴스가 나오고 많이 올랐을 때 출격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물론 시대의 흐름을 아셔야 되겠죠. 그것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수익률은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지금 장은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라도 지인하고 이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장이 좋은 장이야? 내 계좌는 팔았는데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장에서 그렇게 완전히 우열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토요일 날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이제 회사도 생활도 하고 그래서 저희 후배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꿀팁을 제가 드릴 테니까 힘들 내시고 오늘 뭐 채널 고정하고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같이 파이팅 외쳐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종목에 집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전략 있는 접근법이 중요할 텐데요. 자, 그 전략에 있어서 오늘 또 강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내용 오늘 좀 들어볼까요? 저거 화선님 그냥 첫 방송부터 시작해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네요. 뭐 제가 이제 하면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식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서당께 3년. 네.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이 되고 잘 안다는 거예요. 네. 수익 내는 비법은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시대의 흐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도주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더 수익을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시려면은 그것을 맥점 공략하는 겁니다. 딱 그것만 3일치만 되면 여러분 다 수익 나요. 근데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미 저점에서는 뉴스에 회자되지 않고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난 다음에 아하 이래서 올랐구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 상위 5%는 항상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서서 간파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공부하는 시간 시대의 흐름 먼저 간파해서 주도주를 노리고 그걸 맥점을 공략하자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배우기. 지금 시대의 흐름이 거대 흐름이 뭘까요? 우리 화선님과 처음 할 때 제 4차 산업경제를 보자. 이미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이건 굉장히 길고 강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개됐던 소위 말해서 정보화 혁명, IT 버블 이후에 지금은 AI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반도체도 누리모픽이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게서 뭐 꾸준히 아담과 이브 이후에 꾸준히 전개되어 온 그런 뭐 테마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도하는 그런 섹터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AI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소라의 탑픽 종목이 바로 SP 소프트다. 이게 이제 바로 영웅제 이렇게 탄생하는 거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딱 지금 AI를 보실 때 국내에서 오픈 AI라든가 엔스로픽 그보다 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있을까요? 냉정히 보셔야 돼요. 없어요.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속에서 사업을 잘해서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저는 SP 소프트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프레시한 종목이었습니다. 땀 잘 안 볼 때요. 그래서 동사가 딱 두 번째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SPL 국내 사업 국내 점유율 70%예요. 그리고 소프트의 생성형 AI 코파일럿 라이센스 독점 사업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소라라는 게 어떤 거냐? 다 사촌인데 바로 이제 어떤 그 텍스트를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 뭐 그동안 텍스트로 명령하면 뭐 동경 거래를 어떻게 해줘 하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공략을 했느냐? 이게 바로 아까 무방주의에 나왔던 오연사입니다. 남들 안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유, 신규선전은 안 돼. 오르신 말씀. 아무 종목이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규선전도 특히 처음에 많이 인기가 좋아서 고점 형성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거 얼마냐? 공모가가 아니죠. 솔직히 발행가입니다. 예, 만 정확히 90원이에요. 1,1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널브러져 있죠? 굉장히 박앤세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되죠? 예, 소라 관련주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박앤세일 잡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에서 얼마예요? 2연산 가면서 3일 동안 163%가 올랐어요. 그때 이게 제가 무방했을 때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에서 또 한 번 제가 아침 목요일 날 들고 나와서 이것도 큰 수익을 났던 3연산까지 갔던 거예요. 도합 5연산 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제대로 내용 알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먼저 간파하고 잡았으면요, 여러분들 계좌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어요? 한 5년 농사 불과 며칠 만에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서요, 반도체도 새로운 물결을 아셔야 됩니다. 1세대 CPU, GPU, 2세대가 바로 NPU, On Device AI, 지금 3세대가 바로 뉴런북 시대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멀티모달 AI를 서포팅하기 위한 그런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이스트에서 상부형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거든요. 엔비디아 H100, 요즘 뭐 아주 그냥 옵수도 못 파는 엄청나게 가격 비싸게 팔죠. 예, 그 대비 오히려 전력은 620분의 1, 크기는 41분의 1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뉴런북이 좋은지. 그래서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좋으냐? 제가 볼 때는 탑3예요. 에지랜드, 여러분 잘 아시면 딥아이하고 이게 바로 뉴런북을 개발한 그런 회사죠.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이것은 제가 또 아침 방송에 이 PPT를 만들면서 그때가 시총이 말이에요, 2,000억대였어요. 얘가 7,000억, 얘가 6,000원대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술적인 황금 맥점 자리네요, 라고 해서 공략했던 게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맥점 매매예요. 상승 다음에 눌림, 음봉에서 이평선 밀집에서 딱 튕겨져 나가죠. 한번 이 차트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3연산 같다, 아주 짭짤한 수익을 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람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 것이 바이오를 보셔야 돼요. 바이오는요, 올해는 꼭 바이오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주 중에서 그동안 제일 못 올랐던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예요. 그리고 또 일정도 있잖아요. 암 학회를 비롯해서 뭐 유럽 종합교 쭉 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콜 그런 데는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JP모건 세계 최대의 투자인에서 할 때는 뭐냐면, 야, 니들 멍석 깔아놓으니까 와서 놀아봐. 네 회사가 뭔지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봐. 거기서 사실 얘들이, 죄송합니다, JP모건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소위 말해서 싹이 있는, 앞으로 전도가 있는 그런 회사들 픽업하려고 그런 행간의 뜻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종양학 같은 건 암학회는 틀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크게 뭐냐면은 이중항체, 카티, 그 다음에 또 면역 이제 항암제, 카티, 그 다음에 이중항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DC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또 SC 제형주사에서 탑픽, 우리 화선앵커님, 알테오젠 아시죠? 600%의 사나이를 만든 거. 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오늘따라 화선앵커님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요? 잠을 잘 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레그크엠바이오 바로 ADC거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큐어셀, 뭐 이런 것들. 암발셀이에요. 이게 조금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암발셀. 이게 혈액의 암인데 이것이 완전 관해율이 67%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봐야 돼요. 또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30에서 50%밖에 안 나오거든요. 완전 관여율이. 그럼 위에서는 이 대단한 거죠. 임상, 이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 600% 완전 저점에서 잡았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걸 제가 또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제 2차 전지를 보실 때 양극재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2차 그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바로 성장기에서는 수요가 둔화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하이브리드 치고 나오니까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러면 자꾸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에서도 CPU, GPU, 온 디바이스에 이렇게 가면서 뉴리목표로 가잖아요. AI도 챗 GPT에서 뭘로 가요? 바로 멀티 모달로 가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도 고성능화되면서 오래 더 달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충전하면 오래 가고 충전도 짧게 하고, 그게 꿈의 배터리가 바로 전구체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중국이 CATL에서 굉장히 투자해요. 중국 CATL이 LFP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74조 원 매출에 8조 원 영업이익을 냈어요. 국내 3사 뭐 잘 아시지만 SK 온, 그 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총 세 개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를 따라잡게 쓰는 건 어떻게 되냐?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구체에서 이 쌍벽을 이루는 게 일본 도요타하고 한국 삼성 SDI예요. 그래서 그 CATL을 추격해온 신기술이다. 그러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그냥 자동차 수요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362억, 굉장히 미미하죠. 이제 황화 리튬을 주로 베이스로 하는데, 이것이 30년에는 대략 53조 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매년 180%씩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에 전구체는 폭발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죠. 900WHL, 이게 ASP가 뭐냐면은 올 솔리드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완전 솔리드 고체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에 양산 목표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건 뭐 단독 조선경제인가 조선 단독 기사가 났던데, 영국의 린 칼더 이거 지금 CEO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어떤 회사가 있느냐?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커 머티리얼, 환능화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셀이고, 뭐 전고체 배터리 리딩 히터죠. 뭐 LG도 한다는데 조금 이건 리드 타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이런 것들, 이 구미의 황화 리튬 공장 3천억 투자한 데서 슈팅 한번 나왔잖아요. 좀 누르다가. 그다음에 또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원래 반도체 전구체 하는 회사인데 자회사가 있어요. 그게 레이크 테크놀로지인데 여기에서 2차 전지 전구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또 한농화성이 있죠. 이것도 이제 국책과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주간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공부 많이 좀 되시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가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 위주로 앞으로 끌고 가면 좋을지,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그 눈에 있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쭉 이동시켜 올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들은 거의 이제 패러다임, 좀 롱텀으로 네. 보면서 시대의 흐름 것을 간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장이 보다 양보이지만 요즘 막 수익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도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황금 맥점 전략은 뭐 잘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황금 맥점이 포착된 것은 바로 시노펙스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3월 18일 날 포착이 됐던 그런 회사인데, 이거 뭐냐면 봐요. 우리 하생관님. 네. 상승 다음에 눌림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시자고요. 이게 뭐예요? 양양음 5. 뚝뚝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뉴스 따라다니는 것보다 이거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노펙스는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그 정화 뭐 오염수란 그런 것도 하지만 사실 혈액 투석기 거기에서 탑픽이에요. 급히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습니다. 이 일간 차트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음선 4개, 이때가 이제 강세 형태이거든요.
이때 포착해서 그냥 당일치고로 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3% 수익이 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이수페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AI 가습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이게 강세 인탱이거든요. 노란색이죠. 이럴 때 포착해서 한 11%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CXL 관련 중에서 엑시콘이 있습니다. 엑시콘, 예, 그 반도체죠. 그래서 엑시콘도 또 한 번 나오네요. 양양 패턴.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했을 때에서 27% 올랐어요. 왜 웃으세요? 아니, 굉장히 행복하시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수익이 달라서. 네. 오늘 또 뭐 방송에서 이런 오늘 화선이크님 더 이렇게 멋지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양념 패턴, 이 길목 지키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비가 있어요. 꿈비는 제가 이제 아침 선물 보따리 또 밴드에서 이게 이제 일본 그 유행병이 있잖아요. 그냥 뭐 치사율이 뭐 30%에 이르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되소롭게 생각 안 한다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크게 났던 건데 이것도 봐요. 역전대 망치 다음에 도지 나와서 그냥 당일치 많이 오른 종목 하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18% 올랐습니다.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좋은 종목 함께 하시자고 강조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큐리셀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뭐냐면은 이거 봐요.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노란색. 이때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얘기 안 나와요. 좋다는 얘기 안 나와요. 올라 다음에 이제 오르죠. 나오죠. 이것도 11%. 아니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11%면 근데 차트로 보면 화려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제약 관련해서 좋게 보는 종목이 삼일제약이 있어요. 원래 삼일제약은 뭐냐면은 이 안과 있잖아요. 안 질환. 거기에서 거의 뭐 국내에서는 뭐 탑픽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 회사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인보사라든가 카티스템, 그게 관절염 치료제인데 그것을 미국에서 임상 시험해가지고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것이 임상 성공하고 식약 FDA 승인만 받으면 국내에서 이 회사가 팔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이것도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이때 공략에서 한 11%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쫓아다니지 마시고 요새 좀 쫓아다니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자리를 만드는 기가 막힌 맥점에서 공략해서 이것도 한 11% 정도 상승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한 11% 정도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패밀리 분들은 이거 한 뭐 20만 8천에 매도를 했죠. 잘했죠. 그러니까 매도할 때 또 매도하고 또 저점 수량 늘려서 매수해 나가면 계좌 복리 마법으로 늘어가는 그런 비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또 비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비올은 어떤 회사죠? 바로 의료, 성형 뭐 의료기 그런 건데 미용 의료기기인데 이런 것도 재료 났을 때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게 뭐 소송 합의를 하고 그런 재료가 나오죠. 바로 이게 맥점이었습니다. 음봉 3개. 고점 대비 20-30% 빠지고 맥점에서 어제 VA 가면서 13% 올랐어요. 자,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 누가 과연 수익이 잘 날까요? 누가 기회비용을 추가하면 수익이 잘 날까요? 그건 여러분들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또 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로봇에서 이거 솔직히 황미끼가 잡은 건 아니에요. 황금 맥주 잡은 건 아닌데 삼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 이제 뭐냐면 자동차에서 가속기, 제어기, 그다음에 또 방산이라는 로봇에서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일 관련 주고 이것을 눈여겨보시라고 그랬죠. 69,400원짜리가 여기까지 빠져요. 저는 이거 땡스를 하십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는 46,000원 사서 당일치로 25%나 올랐다. 항상 무방에서 좋은 종목을 저는 예고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음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 계좌를 정말 탄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략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함께해서 저도 좀 기분이 좋으네요. 네. 삼현이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주인데 앞으로의 흐름이 또 기대되기도 하네요. 자,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화 시간 넘어갈게요.
네, 심화 시간 넘어갑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이 맥점을 통해서 진짜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 시간에 또 준비해 주셨죠? 네, 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은 뭐 지난 것들 과연 우리가 어떤 맥점을 잡아야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만들었던 자료를 만들어서 함께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더 영향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진정한 계좌 수익을 내시려거든 뉴스 많이 회자되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왜 뉴스 따라가세요? 이해하기 쉽고 듣기 편하시고 그냥 나도 모르게 다 손이 자꾸 그냥 그걸 끌리죠. 홀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이렇게 잃느냐면은 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억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막연히 마음이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주식은 논리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그 맥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잡으셔야 수익이 잘 난다는 것을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선점 효과가 정말 계좌를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왜? 저는 저를 이렇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성공 투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가 주식 30년을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5년 이상은 여러분들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아직도, 예, 그렇게 지금 막 그런데 그냥 이슈화되는 것들 많이, 물론 수익이 아주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소문이 다 난 것은 어떤 거예요? 나한테 크게 수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속담 말씀드릴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소문보다 먼저 나한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알려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오늘 그걸 공부할게요. 자, 첫 번째 아까 공부하셨던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기업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자, 이걸 한번 보실래요? 자람 테크놀로지 처음 포착한 게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게 횡보할 때거든요. 이미 이것도 말씀대로 반도체 관련 그런 종목인데 이때도 수익이 상당 부분 났어요. 근데 이건 이미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때 사가지고 253% 수익 나시면 많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진짜 진느근히 가져가신 분이 있으면 수익도 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집 계좌가 많이 아파. 빨리빨리 수익 내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시점은 바로 이 자리에 했다는 거예요. 상승 다음에 눌림, 이것도 삼연상수 93% 올랐거든요. 물론 이때부터 253% 올랐고요. 이게 바로 맥점이었습니다. 아까 그걸 제가 PPT를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내용을 알고 그냥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도 운 좋으면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고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운으로 할 것인지 그건 본인의 어떤 성향이고 판단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매매 안 합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에 좋은 수익을 냈고 특히나 제가 아침 방송 딱 이 시간에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저한테 찍상남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개발한 게 황맥기 그랬는데 무슨 맥기 이렇게 하면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 하여튼 자람 테크놀로지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신성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2NB가 나온 그런 종목이에요. 예, 20배인데 이거 LGR이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포착하고 이것도 좀 오래됐다고 치십시다. 그 다음에 최근 포착한 게 바로 이럴 때예요. 상승 다음에 눌림, 양양음, 또 한 번 양양음, 여기서 또 한 번 강세잉태형,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224%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점에서 잡은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아, 미국 가서 말이지 초전도체 프레젠테이션 해요.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때 올 매도시켰어요. 이 구간에서. 저는 이제 여기서 AS 멈추겠습니다. 예, 낮방송에서 하면서 그랬거든요. 바로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 올 때는 매도하고 그러면서 신선 테크놀로지 이렇게 좋은 시세 흐름이 됐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자리가 언제냐면 바로 1월 말이었습니다. 1월 말이면 그 자리를 한번 보세요.
이 2월 초죠. 그럼 1월 말이면 여기에요, 바로. 이 음선 났을 때, 이게 강세 형태가 났을 때, 이때 공략에서 살짝 눌러주는 그다음부터는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2차 전지를 보실 때 전구체라든가 첨가제를 보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머티리얼 쪽을 보셔야 된다. 황화리튬이 바로 머티리얼 쪽 아닌가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 이것도 보세요. 다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1월 31일 날 자리를 또 한번 보실게요. 이평선의 밀집이에요. 상승한 다음에 양양 패턴이에요. 이때 사면요, 이 이평선은 뭐냐면 딱 바닥에 깔고 있으면 그것은 아주 단단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슈팅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이제 맥점 많이 좀 공부되시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입니다. 그때 이제 저 PBR 바람에 많이 부를 때, 뭐 지주회사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뭐 그리고 또 은행이라든가 또 자동차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남들이 다 아는 거, 일상적인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히 기업 분석을 해서 야, 이거 되는 회사야. 경동인베스트 투자회사인데요. 경동 뭐 이렇게 다 이게 소위 말해서 지주회사 성격이에요. 그 태백의 광산을 가지고 있고 그때 PBR이 얼마인지 아세요? 0.3배였어요. 그리고 티타늄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것이 언제든지 자원 무게가 되면 이슈가 될 수 있죠?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 자리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눌림에서. 그래서 좀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그냥 한 번에 슈팅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긴 시간도 안 했어요. 한두 달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아쉬운 게 여기서 수익도 이미 상당 부분 났고 이때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는데 또 어떤 분 나와서 이 종목 가지고 굉장히 좀 뭐 답답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던데 그럴 때 또 어김없이 이현석 상한가 하면서 78%나 올랐습니다. 예, 하여튼 믿고 이게 긴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 오금절이는 매매보다 아슬아슬하고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위험스러운 매매보다 특히 직장 내시는 분들,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벌써 10만 원 슈팅 나와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훨씬 계좌를 살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시간 빨리 갈게요. 흥국화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양 패턴이에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어떤 거죠? 저 PBR 관련주. 예, 정부 정책 트레저리에서 양양 패턴. 이거 하면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평선 밀집에서 이수연 밑꼬리 패턴 만들면 이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이제 AI로 연결되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AI를 막 이제 가동하려면 열이 엄청 발생하고 전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아마존에서 1년에 쓰는 전기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조예요.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모르셨죠? 화장실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렇게 전기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력 인프라, 바로 변압기라든가 전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대 일렉트론도 바로 그래서 올라가는데 참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소리 없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낮방송에서 편입해가지고 한 뭐 120% 정도 올랐고, 여기서 특히 최근 잡았을 때 오래된 거 말고요. 최근에서도 한 72%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 또 엔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볼 때마다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2월 13일에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다 2월 14일 자리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양양 패턴. 상승함이 눌림, 상승함이 눌림. 그러면서 이것도 뭐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갔다. 결국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 좀 숨겨진 종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HLB 제약이 있습니다. HLB 제약을 보시게 되면은 HLB 제약 바로 이것도요. 음선 5개짜리 나왔을 때 이게 한번 제가 딱 체크해 드릴게요. 이때는 전혀 누워서 안 나와요. 5개짜리? 자, 음선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음선 공략하는 거 아니야. 두더지 땅굴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아무 때도 들어가면 안 되죠. 내용이 돼야 되고 음설이 나올 때 이거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보셨죠? 근데 우리는 늘 적산병, 장대양 뭐 좋아하시는데 이럴 때 음성 나서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특히 이평선 지지를 받는 그 도지 음선 같은 건 우리가 한번 노려볼 그런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공략하지 않았어요. 동전전은 공략 안 하는데 이것도 보세요. SBW 생명과학입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나 이 회사 잘 몰라요. 근데 회사 내용, 저는 동전전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자리는 황금 맥점은 상승 다음에 여전히 눌림이었죠. 자,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랐을 때 뉴스 되고, 야, 나 저거 사야 돼. 이게 바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게 경고음이에요. 매수하지 마세요, 저를. 그럼 이럴 때 매수하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레이크 머터리얼즈가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바로 전고체 관련주다. 자회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 또는 도지로 가는 3스타. 이게 바로 이 자리예요. 1, 2, 3. 이건 뭐냐면 심의 균형을 이루면서 거래량 바닥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것도 멋지게 그 맥점에서 한 75% 정도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또 최근에 좀 강하게 오른 종목이 바로 삼화페인트죠. 이것도 음성 계속 나오면서 이게 좀 뭐 이슈화 되면서 오르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라는 거예요. 조주의 단계. 우리가 막 멀리 뛰어가 높이 뛰어갈 때 막 달려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걸 거치면서 남들이 이제 팔 사람 다 파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거 뭐 용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증권가에서는 쫀쫀이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약하고 그런 분들 팔게 만들면서 슈팅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주가가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화페인트가 그런 예였다. AS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좀 시간은 됐지만 저는 최근에 아까도 말씀 공략했고 이 종목이 바로 10월 달 이때 말에 공략했던 거예요. 근데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좀 꾸준히 한 59% 정도 상승이 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권을 계속 봐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투자를 했고 대략 지분 15%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휴머노이드를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일단 매도해놓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할 그런 계획인데 월봉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한번 전고점을 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에이지랜드 이것은 제가 이따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멋진 수익을 냈죠. 그 다음에 가온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온칩스도 이렇게 좀 이런 종목들은 다들 좋은 수익을 냈고 AS를 이따가 제가 무방 통해서 다시 한번 심층을 해드릴 그런 계획이네요. 네, 자 이렇게 추가 전략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이제 공략주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 네. 다음 주 무슨 종목 위주로 보십니까? 네, 좀 뭐 큰 종목 삼성 SDI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따 무방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삼성 SDI.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 시간에 전고체도 많이 공부를 해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무방에서는 어떤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출연하기 전에 써드렸어요. 뭐냐면은 정말 계좌가 힘드신 분들, 지금 막 그 지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SP소프트 5연상, 그 다음에 자람테크를 3연상, 그것도 완전히 저점에 잡았죠. 그에 대해서 다음 히어로 종목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꽃길에 동행하실 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잠시 후 11시 20분경 시작을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니까요. 함께 보시죠. 좋은 정보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머니왕 1부 지금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참 다이나믹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자, 위원님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한 네, 주 정리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에 시장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님께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럴수록 이 시간에 많은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알테오젠과 HLB의 데자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적중을 하면서 이번 주에 HLB가 급등이 또 나왔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시간에 또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시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또 움직였죠. 네,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어제도 거의 뭐 7, 8%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이 쉽지 않죠. 어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신규 인간 시알루리노자제의 변이체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특허 등록을 했다. 이런 내용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움직임을 보면은 한 3일 동안의 고점을 다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느 정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거래량이 축소됐냐? 자, 그럼 이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을까요? 고점에서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움직임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나왔지만 대량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머커와의 독점 계약 외에도 뭐 산토스라든지 인타스에 대한 그런 하이브리드자임에 대한 기술 이전 이런 내용들도 있고 다양한 호재들이 상반기와 1분기에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테오젠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눌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이 수익금만 해도 거의 뭐 100몇십 프로의 그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드리는 종목들도 저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약간의 고점 냄새가 나죠. 예, 이렇게 이제 고점이 나왔을 때 상승을 하다가 지금 6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상승하다가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그런 어떤 도지 형태의 시가와 종가가 유사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저 구간에서 다음 주에 조정을 잘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가에서는 뭐 3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지만 그걸 꼭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고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 물량들이 출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HLB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알테오젠이 과거에 급락을 한번 했었죠. 네. 알테오젠이 2월 22일 날 갑자기 마이너스 9.8%까지 빠졌던 그 이후에 14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데자뷰가 바로 HLB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HLB가 3월 요날이 이제 3월 13일인데요. 자, 이날 바로 마이너스 15%까지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4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알테오젠과 유사한 그런 데자뷰를 찍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3월 13일 날 급락 이후에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서부터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리보세라립에 대한 FDA 승인 이걸 아직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이 바닥에서 사신 분들, 39,000원대 사신 분들 포착돼서 거의 200%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HLB의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과 HLB를 계속 사는 두 가지의 우리가 조건이 있다면은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HLB에는 아주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지만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HLB는 아무튼 이번 달에 FDA와 마지막 미팅이 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미팅 이후에 5월 달에 FDA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HLB가 지난주에 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죠. 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진행을 하고 있다. 다음 주에 조정을 받던 아니면 다음 주에 속도가 느려지던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세 구간, 우리가 자금, 이 HLB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거의 바닥 대비해서 9배의 상승을 일으켰다는 거. 지금은 뭐 바닥 대비해서 뭐 3만 원대에서 지금 11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한 2배 정도 올랐는데요.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었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때 아직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HLB 그룹주인데요. HLB 제약. 자, 바로 목요일 날 드디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HLB 제약, HLB 테라피티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세미연과학까지. 그 과정에서 바로 목요일 날 상한가를 터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개파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양봉을 끌어올리고 있죠. 물론 목요일 날 고점을 돌파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고점에서 똑같은 물량의 대량 거래가 실리면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HLB의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그룹에 있는 그룹주들도 끝까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HLB는 리보세라니까 칼리니주맙에 대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이 나고 나면은 이제 국내에 대한 신청을 해서 국내 매출이 일어나겠죠.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도 바로 HLB 제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LB 제약이 대주주가 HLB 또 생명과학이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HLB 제약이 올라가면은 HLB 생명과학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유상증자가 또 있었죠. 그래서 유상증자 때문에 내려왔지만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까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룹주 같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제약 똑같이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 전보다 거래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 연속 올라왔지만 여기가 단기 고점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테라피티스. 자, 이 종목도 어제 엄청나게 올랐죠. 어제 거의 뭐 10몇 프로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이 회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신경영양성 각막염에 대한 치료제, 이게 임상 3상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신약에 대한 조건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술료를 또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뭐 알테오젠의 그런 제품과는 조금 매출 규모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일단 이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슈고 또한 HLB에서 지분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HLB가 67만 3천 주를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22일 날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101만 1,122주를 갖다 또 취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분에서는 6.25%에서 7.49%까지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HLB에서 과연 HLB 테라피티스의 지분을 왜 자꾸 늘리고 있을까?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의 호재가 앞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HLB가 이 높은 데서 왜 지분을 추가를 했을까?
HLB가 이 바닥에서 더 낮은 가격에서도 충분히 추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고점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추가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더 주가의 상승력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지분력을 강화시켜서 나중에 진짜 나오는 그런 호재에 대해서 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세라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이 회사도 신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리버세라닉 이후에도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은 자, HLB 테라피티스가 거래가 줄었어요. 네, 지난주 바로 어제죠.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전보다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자, 3주 연속해서 올라왔지만 4주 차에도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지금 우리가 11,980원까지 찍었는데 뭐 12,000원 당연히 가볍게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BNC. 한국BNC도 이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이거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도 있고 제2의 HLB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비만과 당뇨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앱텍이라는 회사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앱텍이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비만과 당뇨 치료제를 공동 개발을 해서 실제 판매는 바로 한국BNC가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BNC가 그만큼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품목 허가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단가에 비해서 지금 바닥 단가가 거의 20분의 1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을 안 받고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보시죠. 네. 목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계속해서 급등을 했는데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은 거래가 극도로 점점 줄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거래가 줄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도 물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원래 목표가를 9,900원까지 잡고 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9,41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900원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자, 지난주에 거래가 늘긴 했죠. 네, 지난주에 거래가 늘긴 했는데 자, 바닥권에서 지금 5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은 상태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단기적인 고점 우리가 6만 원대에 비해서는 뭐 아직까지 턱없이 낮은 가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국 BNC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작년에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올해도 또 계속해서 어떤 영업력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같이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간만에 이제 게임주가 나왔는데요. 자, 게임주가 변동성이 사실은 굉장히 크죠. 네, 올라왔다가 조정을 강하게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의 이 고점 75,000원에 대한 이 물량들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작년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위메이드도 여러분들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네, 과거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 뭐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게임주는 신작 게임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오르고요. 그 이후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위메이드가 지금 2거래일째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음봉이 이렇게 2번씩 나왔죠. 자, 이때도 보시면은 양봉이 4번 강하게 나왔다가 음봉 2번, 양봉 3번 나왔다가 음봉 2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 특히나 이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단순 조정이고 차익들이 나오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졌지만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메이드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나이트크로우가 동접수가 30만 명,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런 블록체인을 연계한 그런 게임에 대한 내용들을 저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블록체인 게임들도 계속해서 출시하면서 아마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우리나라 서울에서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야구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4 베이스볼 게임도 출시를 했죠. 근데 거기 그 게임도 아마 어느 정도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야구 게임들도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쪽에 이제 현지 지사가 있는데 그쪽에 개발사와 온보딩 계약을 맺으면서 아마 저쪽 중동 지역에도 위메이드 게임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자, 이때 당시 작년에 많이 올라왔던 요 내용에서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면은 뭐 10만 원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월봉상 보시면은 아주 최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위메이드의 주가의 반등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화전기. 이 회사는 이제 ESSR라고 하죠.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대세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전력을 많이 잡아먹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삼화전기가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적인 면에서는 그닥 볼 게 없는데 지금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호재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바닥권에서 포착이 돼서 지금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거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단기 고점의 그런 냄새가 나지 않죠? 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고 계속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나왔던 대량 거래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뭐 300만 주 가까운 그런 대량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끝없이 올라가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기가 어렵죠. 무섭죠? 네. 그래서 주가는 더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화전기. 자, 중요한 거 여기 주봉에서 보시면은 네, 바닥에서 처음으로 영망차 나온 이후에 2주 연속해서 계속 거래에 줄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가 피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 고점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28,000에서 29,00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튬 포커스입니다. 자, 리튬 관련주도 굉장히 그 흐름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여러분들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부분들인데 1년 사이에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관에서는 굉장히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리튬 가격도 국제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급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한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줄면은 당연히 국제 시세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탄산 리튬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새만금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3년도 4월 달에 고점이 35,5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죠. 여기에 안 나오는데 35,500원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최저점이 3,970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제 10분의 1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등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뭐 1,500만 주 이상 이렇게 거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갑자기 거래가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은 쉬고 있구나. 큰 장대를 만들기 위해서 쉬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가장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흐름을 한번 볼까요?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자, 늘상 말씀드리는 바닥에서 영망치 대량 거래. 네. 그렇다면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려면 올려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4월 달에 어떤 고점 정도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잡았을 때는 대략 2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음봉일 때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았을 때 이 정도 뭐 단기적으로 올라와도 뭐 10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요즘에 뭐 제약주들도 굉장히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뜬금없이 올라오는 애들은 결국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게 바로 호재고 거기에 이슈를 붙였을 때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3기 EV입니다. 미국이 합작사를 만들어서 현대차에 40년대 분량의 부품을 양산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거릴 때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은 고점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한가를 따라잡거나 아니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붙었다가 밀린 거를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생산 품목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용 밸브 바디라든지 세타 엔진에 들어가는 타이밍 벨트, 체인 커버라든지 이런 쪽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HMC에서 생산되는 소렌토라든지 산타페, 소나타, 투싼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고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진행 상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미국보다는 또 유럽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는 그런 호재들이 아마 발생한다고 하면은 매출이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지금 이제 상장한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거의 바닥권이다. 특이할 만한 거는 요런 거래량이죠. 자, 뜬금없이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했다. 여기서부터 바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박스권에서 수렴을 하다 보면은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다 보면 올라올 때 다 팔게 돼 있죠. 그래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대 약점, 자금의 한계와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간 조정을 반드시 거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아마 올라갈 때 따라오기가 어렵죠. 바로 이 구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하는 비행기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바로 비행기 랜딩 기어를 올리는 그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자, 거래량이 실린 이런 영망치들이 바닥에서 나왔고 이때 당시의 물량들도 거래량이 실린 영망치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의 더블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 자동차 실적도 좋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바닥에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올라간 자동차 부품주의 하나라고 본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네이버 밴드 쪽에서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그런 코인 관련주들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급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엔비디아에 꼭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캐터필라는 매일 신고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코인베이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개 방송에서 치킨 3마리를 또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돈의 흐름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제가 과감하게 HLB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LB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제3의 HLB 그 제4의 HLB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치킨 3마리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시작합니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제부터는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 같이 세워볼게요. 네, 여러분 시황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워낙 대형주가 잘 갔었던 이번 주를 보내서 그런지 다음 주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예.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마다 약간 네.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 삼성전자가 7만 9천 원 가면은 아 이거 9만 전자 가겠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시장이 꺾이거든요. 아.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로 경계감이 사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 뭐 하루에 5%씩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퀀텀 점프를 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모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물량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부터 움직인다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기 시작하면 아마 더 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 항상 7만 9천 원, 뭐 8만 9천 원, 6만 9천 원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걸 기쁘게 생각하세요? 앵커님은? 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삼성전자가 가면 네. 워낙 지수 기여도가 높다 보니 지수가 네.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들긴 네. 하는데 너무 이 종목에만 치중해버리면 네. 대형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기쁜 사람은 순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없으면은 살짝 배 아프죠. 왜냐하면 돈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예.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상승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네, 있죠. 힘을 못 아무래도 쓰죠.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 뭐 제가 이제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좋은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 뭐 그것도 좋은 얘기죠. 물론 지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는 지수가 올라가야 내가 물린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수에 대한 거를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삼성전자만 올라가면은 결국은 본인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물린 종목이 많은 사람들이고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더 큰 소외감을 얻는다는 거죠. 결국은 물려있는 종목들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구간 정말 좋은 구간입니다. 분명히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한 가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권으로 들어오면은 또 우리나라 시장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기대감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감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그런 바이오 섹터들 벌써 제가 2달 가까이 계속해서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편하게 매매를 하고 계실 거고 수익도 많이 내고 계실 겁니다. 그 흐름도 끝나지 않았고요. 돈의 흐름도 그쪽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여러분들 바이오 쪽을 공략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4분기 GDP 발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GDP 발표에 의해서도 또 뭔가 시장이 출렁거리거나 그 GDP 발표 전까지 또 움직임이 탄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 이따가 무방에서 치킨 쏘시는 거 혹시 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뼈 있는 거 없는 거요.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그 질문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네. 너무 지수 얘기할 때 뼈를 때리셔서 네. 순살로 준비하신 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실전 매매에 가장 가깝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뼈 있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 지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 순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많이 맞았으니까 네. 순살로 여러분 잠시 후에 무방도 챙겨보시죠. 종목 볼게요. 근데 사실 뼈 안 맞으신 분들은 HLB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 유증 얘기도 있었고 또 테라피틱스 쪽에서도 있었고 하다 보니 HLB는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잘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이 HLB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공개 방송 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예, 한 달 언제 동안 샀어도 했고요. 다 수익인 거네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5시 10분경에 장마감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때 매번 말씀드린 게 바로 HLB예요. 정말 노래 불렀고 많은 분들이 실제 실전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홈페이지에 감사하다는 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수백 프로 수익 나신 분들도 계좌를 올려주시고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자 HLB는 끝나지 않은 게임이죠. 5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이달 말에 FDA와 최종 미팅이 있습니다. 자, FDA와 최종 미팅이 있는데 미팅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악재가 나올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움직임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좀 있었죠. HLB 생명과학의 1,500억의 그 유상증자 그리고 HLB 테라피티스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최종적인 피크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하락과 조정 그리고 또 상승 패턴을 만들면서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HLB 테라피티스에다 유증에 참여를 해서 HLB가 100억을 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HLB에서는 리보세라닌 말고도 또 다른 호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HLB 테라피티스에서 지금 윤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만약에 기술 이전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최대 수혜주는 HLB와 HLB 테라피티스죠. 그래서 아마 리보세라닙보다 더 빠른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는 우리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승인까지 아직까지 5월 달이니까 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한 15만 원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 이상의 목표는 나중에 또 추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정말 화제의 종목입니다. 진짜 5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승인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시세 흐름 궁금하신 분 있다면 조금 후에 더 챙겨보고 저는 한국 BNC도 여러분 2월 말에 이 종목이 진짜 거래대금 빵 터지면서 상승 신호를 만들었거든요. 그 뒤로 그냥 쭉 우상향입니다. 이 종목도 언제 들어갔어도 거의 대부분은 수익을 줄 수 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는요? 한국 BNC도 뭐 지금 생방송에서도 언급을 많이 드렸지만 공개 방송에서도 정말 제2의 HLB가 될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줄었지만 큰 하락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비만 인구 자체가 전 인구 중에 10억 단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만 인구들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시장 자체가 크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BNC가 GLP-1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프로앱텍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당뇨 치료제라든지 이쪽에 이제 접목으로 시키는데 실제 판권은 프로앱텍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MOU 자체를 한국 BNC가 매출을 일으키는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출시했을 때는 가장 수혜주가 바로 한국 BNC가 되겠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9,900원까지 목표 상향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향하면서 계속 이 추세는 쭉 이어갈 수 있는지 한국 BNC 지켜봅니다. 자, 신규 공략주 들어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 좋을까요? 네, 네오 이뮨텍입니다. 면역 항암제 개발 회사고요. 네, 5월 달에 ASCO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있죠. 여기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TU22218 병용 임상에 대한 일비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예상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유럽에서 임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폴란드 법인을 좀 설립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이제 제넥신이고요. 자, 움직임을 보시면요. 자,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고 지금은 거의 바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입니다. 자, 역시나 바이오 쪽으로 언급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 잡고 계시고 또 가격 전략은 다음 주 중에 어떻게 잡아보면 최적일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위원님 무방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볼 텐데 한 달 동안 이 HLB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큰 조정 없이 네, 예. 너무 기대감을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알테오젠도 그랬고 네. HLB도 그랬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탄생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제약 바이오도 네. 중요하긴 하죠. 근데 지금은 HLB. 제가 이 시간에 가장 많이 설명드렸던 거는 알테오젠입니다. 맞아요. 거의 20몇 회를 말씀을 드렸고 HLB가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공개 방송 할 때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제2의 알테오젠은 HLB다 주입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정말 그거에 대한 어떤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HLB가 아직 안 끝났고요. HLB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큽니다. 자, 제가 이바이오라고 많이 불리는데 바이오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고 그만큼 수익률 자체가 이런 IT와 견줄 수 없는 그런 큰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최근에 집중할 때 우리가 돈의 흐름 자체가 아직도 HLB 그룹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에 가장 좋은 거는 아직까지는 HLB다. 대신 여러분들이 나는 HLB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공략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3의 HLB, 제4의 HLB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날 텐데요. 정말 이 HLB 나중에 아마 신화적인 그런 가격대를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와, 기대된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확실히 기대감을 가장 듬뿍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움직임,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와 함께 챙겨보실 수 있는 시간 잠시 후 펼쳐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입니다.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살 치킨으로 준비해 주셨다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연이어서 머니왕 2부 펼쳐집니다. 참고해 보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편안하고 또 재충전의 주말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